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은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IQ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웩슬러라는 분이 만든 위스크라고 하는 검사라든지 그 유아용 윕시 검사라든지 이런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KABC라는 검사도 있고요. 또 한국의 다양한 그런 한국에서 개발된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I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그 지적 능력을 주로 물어보는 것이죠. 이 IQ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 IQ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IQ 테스트를 해봐야만 지적 능력을 알 수 있느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IQ 테스트는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을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만, 그런 그 능력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IQ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Q 수준을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IQ 수준을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이에요. IQ 테스트는 주로 몇 살 정도부터 할 수 있느냐면은 만 4세 이후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만 4세 이후에 할 수 있고요. 만 4세 이전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해도 그 아이의 그 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능력에다가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수치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IQ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동일한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만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끼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한 70 정도에서부터 한 130까지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70에서부터 130에 주로 95%가 몰려 있고요. 나머지에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은 보통 한 2% 정도 되고요. 70 이하가 되는 아이도 역시 2%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IQ 테스트를 하지 않고 어릴 때, 그러니까 유아기에 우리가 얘가 지금 IQ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를 우리가 짐작해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 세 가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물의 변별과 기억력입니다. 사물의 변별과 기억력이에요. 사물의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과와 배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을 아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아이가 그런 거를 구분을 잘해요. 사물의 변별. 그래서 이런 소나무하고 이런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또 과일 중에서 이런 것이 뭐가 다른지, 생선 중에서 고등어와 꽁치가 어떻게 다른지, 동물 중에서 기린과 그다음에 얼룩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차이를 설명을 잘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적 능력이 높을 수 있어요. 똑똑한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물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지적 능력에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와 감정도 그래요. 엄마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거를 아이가 금방금방 알아차린다? 똑똑한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때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때만 써. 앞뒤가 안 맞아. 어릴 때 설득이 안 돼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높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엄마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 그 다음에 사물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차이,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어떤 사물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이름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능력이 높은 아이라면 IQ가 높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 유창성과 이해력이에요. 언어 유창성.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물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어머니들이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가르쳐 줘요.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이거는 뭐 원이다, 이거는 삼각형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나무다, 이거는 무슨 동물이다. 이름이 다 붙었어요. 이름이.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유창성이거든요.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 하나를 가지고 연결해서 가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언어 유창성이라고 그러는데 언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은 자, 달을 보고 또 달은 어떻게 생겼니? 뭐와 같으니? 말을 계속 만들어내요. 달은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도넛같이 생겼는데요. 빵같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빵은 무슨 색깔이지? 그래서 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빵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풀어나가는 것이죠. 풀어나가는 능력이 언어 유창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 유창성에 플러스 기억력이에요. 그 단어를, 그 어휘를 얼마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보면 엄마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언어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대단히 높다. 언어 풀어나가는 능력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그 말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엄마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유창하게 풀어나가는 힘,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를 알아차리는 이해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단어의 어떤 사물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과 이름을 연결시켜서 생성해내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고요. 이거를 봤더니 뭐가 생각나고 이거를 봤더니 뭐가 생각나고 이렇게 단어를 어휘를 생성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성해내는 능력 플러스 기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거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다 이해하는 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간 시각화 능력이에요. 공간을 얼마나 이미지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여기는 그림이 있겠죠.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미지의 변화 이런 거를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자꾸 떠올리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물체를 회전하는 거. 그냥 물체를 앞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뒤에서 바라본 것이 내가 머릿속으로도 회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걸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능검사에서 이런 능력을 많이 측정을 합니다. 얘가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앞에서 바라보는 것,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돌려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회전시켜보는 그런 능력을 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태의 시각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시각화하는 거, 그 다음에 형태를 시각화하는 거, 머릿속으로 시각화한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각화라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야기를 얘기합시다. 이야기를 쭉 풀어나갈 때 엄마가 뭐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동화책 같은 걸 엄마가 읽어줘요. 그런데 얘는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설공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어디를 갔어요? 숲속에 갔어요.
난장이를 만났어요. 뭐 이런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빨리 그것을 사실은 처리,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라. 시각적으로 잘 안 떠올라. 우리는 항상 보면은 시각적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본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를 하는 그런 전 단계까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IQ 테스트를 꼭 해봐야만 하느냐.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IQ 테스트를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그 IQ 테스트를 하기 이전 아이들, 이전 단계, 만 4세 이전 단계 아이들, 우리 아이가 똑똑할까? 과연 IQ 테스트를 하면은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사물의 변별과 기억력이에요. 사물의 변별과 기억력이 첫 번째고요. 다름과 같음을 안다는 것이죠. 다름과 같음을 알고 그것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휘, 그러니까 어휘를 만들어내는 어휘의 유창성하고 이해력이에요. 어휘의 유창성과 이해력. 이거는 IQ 테스트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어떤 대상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과 이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간 시각화라는 겁니다. 공간 시각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잘 하는지, 그래서 아이가 이미지 같은 거를 처리를 잘 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IQ가 어느 정도 되겠다. IQ라고 하는 것은요, 상위 1%가 상위 2%가 3%, 5%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IQ가 13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140 나온다. 그럼 아주 고도 영재, 145가 된다. 굉장히 높아요. 140 정도, 145 정도가 되면은 상위 1% 정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130 정도가 되면은 상위 2%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IQ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도 우리 아이가 과연 똑똑한 아이일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단서,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